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오승혜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 소개해서 보인 것처럼 20년 가까이 직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잠깐 이제 외국에 나가서 지냈는데요. 외국 선교사 분들 이제 운영하시는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회사는 그만두고 선교사님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 청년들 대상으로 엑셀 강의도 하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 부동산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칼럼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칼럼을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랑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청약이나 경매 그리고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내용은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집에 대한 이제 우리들의 생각, 그리고 청약 제가 도전을 했었던 내용, 그리고 청약으로 이제 누구나 우리 집 갖기를 할 수 있도록 도전하실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뭐 가점 계산이라던가 특별 공급 리스트 이런 것들은 다른 곳에서도 많은 분들이 강의를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기관 특공에 대해서 장애인이라던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려주시는 강사분은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좀 팁을 많이 얻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한번 채팅창에 남겨주시겠어요? 아, 네. 이혜원님 바로 맞히셨네요. 맞아요. 의식주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정말 뗄 수 없는 세 가지죠. 그런데 이 의식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의 사이즈는 어떠세요? 우리 관심의 사이즈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스마트 스토어에서 의류라던가 신발 이런 것들 이제 많이 구매를 하잖아요. 그리고 후기 작성 모두 다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았나요? 그리고 우리 맛집 검색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여기에서 우리 집에 대해서 후기를 적어보신 분 계실까요? 뭐 일부는 임장기 같은 것들을 적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옷을 사고 후기를 적는 거, 그리고 맛집을 검색을 한다던가 맛집에 대해서 우리가 쓰는 거, 적는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하고 있지, 우리가 집에 대해서는 관심을 그렇게 많이는 갖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거보다 요즘에는 그 집값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커져야 되겠죠. 주가 더 커져야 될 거고 의과 식은 더 줄어들어야 될 거예요. 이렇게 소리 안 나와요. 네, 잠시만요. 같아요. 네. 네, 다시 한 번만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네. 어디서부터 끊겼나요? 한 10초 전부터. 아, 네네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집이 가장 중요하고 금액이 큰 데 비해서 우리의 관심이 조금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청약을 도전을 했었던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2007년 9월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이제 취득을 하게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 팔리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웬만하면 오피스텔은 구입하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 7월에 외국을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아주 운이 좋게 가까스로 팔았어요. 근데 이제 수익은 나지 않았고요. 8년 만에 팔았지만 그냥
약간의 손해를 보고 팔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 아파트에 있는 이제 부동산이었는데 거기에서 실장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모님, 여기 갭으로 하나 투자를 해놓고 외국으로 가세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갭이 1억 정도였어요. 여기에 지금 보여지는 거는 뭐 1억 3천 이렇게 나오는데 저한테 소개해 주신 거는 1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선택을 하지 못했고, 아니요, 저는 부동산으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오피스텔을 사가지고 8년 동안 사실 이때 이제 굉장히 빨리 이전부터 팔고 싶었는데 거래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팔지 못할 것 같아서 다시 이곳에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냥 저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가격 보이시죠? 뭐 지금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들도 굉장히 비슷한 상황들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때 이걸 샀더라면 지금 엄청난 이익을 가졌겠네요. 그런데 이제 사지 않았었고 제가 이제 3년 있다가 한국으로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주택을 취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임차인의 자격으로 이제 새 집에 살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오기 직전에 반대로 한국에서 그 외국으로 파견 나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 지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2017년 말에 한국 너무 올라서 한국 가서 집 사기 힘들어요. 조금 내리면 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이 말도 약간은 믿었어요. 그래, 한국이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2017년도에 상승이 시작이 됐었죠. 그래서 제가 이때도 이제 집을 사는 거를 포기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분이 이제 말씀해 주셨던 집인데 2018년도부터 이제 상승이 시작이 됐었어요. 이때 6억이었는데 현재는 10억입니다. 지금까지 4억 7천 정도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분도 저한테 이제 사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굉장히 집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좀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가 한번 그냥 가지고 와봤는데요. 얼마 전에 혹시 기사로 보셨을 수 있는데 인더번의 GTX C 노선에 이제 역이 생기면서 인더번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실거래가가 16억을 넘긴 아파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매물이 한 20억 가까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듣고 나니까 지금 서울이 더 싸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것도 급상승을 한 건데 그런 거 치고는 경기도보다 싸네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자, 그러다가 저는 이제 2020년 4월 작년에 청약을 처음으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이제 청약을 도전을 했을 때 내 꿈사라는 카페에 이제 열정로즈님 수업을 들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청약의 기술이라는 책도 내셨어요. 그래서 청약의 바이블과 같은 거라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잠시만요, 여러분들. 네. 잠시만요. 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일단 이제 우리들이 집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시각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저희 청약 도전기, 그리고 이제 청약으로 우리 집 갖기를 도전을 하는 이제 스텝을 한번 차근차근 여러분들하고 같이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제 기관 특공에서 장애인이나 중소기업의 특공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가셔서도 쉽게 접하지는 못하실 만한 노하우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한번 채팅창에 남겨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의식주예요. 여기에 이
우리가 의식주에서 관심을 평소에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의하고 식은 굉장히 큰데 주 부분은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마트 스토어 같은 데서 옷을 사고 그리고 이제 후기 같은 것들을 작성을 많이 하게 되죠. 검색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블로그 같은 것들도 많이 찾아보고 하는데 집에 대해서는 임장기라던가 이런 것들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제한돼 있고 좀 소수에 불과하고 우리가 집에 대해서는 조금은 관심이 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네, 맞아요. 계약서 이제 이사 갈 때 계약서 쓰는 정도죠. 그리고 이제 하지만 이제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사실 이 크기는 실제하고는 또 차이가 있어요. 주가 지금 너무 비싸지고 있어서 주는 더 훨씬 크게 그려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의하고 식은 상대적으로 이제 적을 거고요. 아, 이번에 제가 어떻게 청약을 이제 도전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07년도 9월에 주거용 오피스텔에 이제 거주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거래가 잘 되지 않아서 계속 이제 몇 년이 지나고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를 가면서 친정 근처로 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하고 15년에 가까스로 이제 팔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에 팔고 해외로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피스텔을 매도를 할 때 그 부동산 실장님께서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자이 아파트가 지금 갭이 1억밖에 안 된다. 그러니 이거를 하나를 사두고 나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셨는데 저는 오피스텔이 너무 오랫동안 팔리지 않는 거를 보고 부동산이 너무너무 싫어서 이제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2015년은 이때가 우리나라의 그 주택 시장에서는 바닥기였어요. 전 그때 그런 걸 몰랐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6억이었지만 현재 가격은 이게 15억까지 가게 됐네요.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주택을 이제 취득은 하지 않은 상태로 외국을 나갔고 다시 3년 만에 한국에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택을 취득할 것인가 아니면은 임차인의 입장으로 이제 살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됐는데 그 즈음에 이제 한국에서 외국으로 오신 지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017년도 말에 한국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사기가 힘들 거라고. 그래서 이제 조금 조정이 될 거니까 내리면은 사래요. 그랬는데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분이 말씀하셨던 집인데 이 당시에 6억 정도였어요. 그랬는데 얘가 조정을 받지 않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억까지 현재는 가고 씁쓸하죠. 저한테는 사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분은 많은 이익이 생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냥 제가 참고 삼아 가지고 온 건데요. 얼마 전에 인덕원에 이제 GTX C 노선이 그 역이 생긴다는 그 기사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실거래가가 16억이 넘는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사거리가 됐었고요. 최근에는 20억 가까이 되는 매물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6억이면은 서울은 집값이 그럼 싼 건가라는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이것도 사실 가파르게 상승은 했는데요. 자, 그러다가 저는 이제 계속 무주택자로 살다가 청약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2020년 4월에 청약에 처음으로 도전을 했는데요. 계속 무주택자로 살기가 이제 싫어서 저도 이제 뭔가를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때 저의 이제 그 청약 스승님이신 열정로즈님의 이제 내 꿈사 카페에서 수업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얼마 전에 청약의 기술이라는 책도 발간을 하셨는데 혹시 청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사서 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도전을 했는데 바로 전 당첨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 가점이 높은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무주택 기간이 이제 굉장히 길었죠. 그리고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지난 1년 동안 내 점수로 당첨되었을 단지를 이제 찾는 과제가 있었는데 이 과제를 하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뒤통수를 맞았다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굉장히 아무튼 충격을 받고 제가 그때부터 더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이 그 다음 달에 또 청약에 당첨이 되는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제 점수예요. 저는 이제 그 무주택 점수가 최고인 32점이었고요. 그리고 부양 가족이 이제 저희 네 가족이기 때문에 20점. 그리고 통장은 12점으로 해서 총점이 64점이었습니다. 사실 64점이면은 낮은 점수는 아니기는 해요. 그런데 하지만 저도 커트라인으로 당첨이 됐어요. 그리고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이 청약통장이 원래 제가 알고 있었던 점수는 50점대였어요. 그런데 제 통장으로 했을 때가 50점대였는데 저희 남편한테 혹시 통장이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청약통장을 이게 한번 가입을 해놔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이 은행에 가서 청약통장을 가입을 하려고 봤더니 통장이 있대요. 그래서 통장에 모르던 게 어떻게 있나라고 봤더니 2009년도에 본인도 모르게 이제 은행원이 하나만 가입을 해주세요라고 해서 2만 원짜리 가입을 하고 그 뒤로 불입을 하지 않았었던 통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청약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걸 가지고 앞으로 청약에 도전을 하려면 23번을 더 불입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기 전날까지만 예치금을 다 넣어두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통장을 살릴 수가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점수가 좀 더 올라가서 64점이라는 점수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첨됐었던 화면이고요. 이런 화면을 보신 적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못 보신 분들에게 행운을 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당첨됐던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에서 이제 제가 당첨된 게 여기 C타입이었어요.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59는 이제 제곱미터로 24평 정도고요. 84는 32평의 아파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A타입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B타입이 공급이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B타입의 경쟁률이 약간 더 높았어요. 그리고 이제 C타입이 C타입은 이제 11세대를 공급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D타입이 제일 적은 세대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조금이라도 더 몰리면 이제 경쟁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행히 경쟁률이 가장 낮은 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당첨이 됐고요.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리자면은 여기서 타입을 고르실 때 웬만하면 점수가 내가 굉장히 높지 않으면 조금 알파벳 뒤쪽에 있는 거를 하시면은 좋아요. 뒤쪽이면서 약간의 물량이 조금 있는 것들로 하시면은 당첨 가능성이 조금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청약을 본격적으로 도전을 했었던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제가 아는 지인이 청약에 당첨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분의 블로그 과거 거를 보다가 보니까 그분이 어떤 이제 인천에 있는 아파트에 당첨이 2개나 되셨대요. 그런데 제가 그분 더 놀랐었던 거는 그분이 당첨됐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열정로즈라는 그분의 오픈톡방에 제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도 거기에서 이제 수강생은 아니었지만 그곳에서 보고 있었는데 당첨 소식을 봤었던 그 중에 한 분이 제 지인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순간 제 마음속에 이 질투심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이제 어떠한 계기가 됐든지, 뭐 오늘 제 수업이 됐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계기가 있든지 한번 의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청약 무턱대고 그냥 되면 좋지. 근데 요즘에 로또라잖아.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자기가 결정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려는 그런 의지가 분명하게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려줘도 사실 안 움직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답을 다 드렸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 집 마련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청약 생각이 분명히 있으시다면은 강한 의지를 확인하시고 조금 있다가 제가 실전으로 같이 이제 점수 계산하고 할 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내가 당첨되었을 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했었던 과제였거든요. 이 과제, 이 내용들을 보면은 당첨되었을 곳이 제 점수로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왼쪽에 보이시는 거는 2019년도의 이제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2020년 작년도의 가점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 흑석 리버파크자이의 최고 가점이 84점이 있어요. 여기 잘 기억해 두세요. 제가 조금 이따가 이 84점이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점수가 좀 높죠. 그래서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또 다른 방법, 이제 다른 곳으로 내가 가능한지를 한번 또 점검을 해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점수가 안 되니까 나는 그냥 이걸 듣고 됐다, 나는 청약 포기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점수가 높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곧 말씀드릴 특별 공급의 이제 대상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거를 잘 배워두면은 나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나도 언젠가는 점수가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가점제가 좀 이제 대세지만 가점제 말고 추첨이 가능한 그 시점이 오게 된다면은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 가점 안다 하시는 분 계세요? 가점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채팅창에 적어주시겠어요? 뭐 점수를 적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안다 아시는 분들, 네. 안다 1번, 모른다 2번으로 한번 아시는 분 한 분 계시네요. 2번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가점 아는 방법 어렵지 않거든요. 청약홈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편하게 아실 수 있고요. 여기 아래에 있는 두 개의 사이트는 그냥 이제 다른 일반적인 사이트인데 좀 보기가 편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내가 도전할 수 있는 특별 공급을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특별 공급의 종류가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그 특별 공급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 도전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넣을 수 있을 만한 분양단지가 어떤 게 있는지를 또 알아보시는 거예요. 분양단지에 대한 정보는 사실 우리가 이제 오픈톡방들 여러 군데에 속해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데서 오는 정보 아니면은 뉴스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뭐 지인들을 통해서 분양 예정인 것들에 대해서 아실 수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내가 먼저 알고 내가 먼저 일정을 체크를 하는 것이 저는 청약 당첨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요. 이렇게 서울시에서 주는 알림톡이에요.
이렇게 장애인 특별 공급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신청한 사람들에게 알림톡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 온 거를 보여드리면 이게 2월 22일에 제가 받았던 문자인데 입주자 모집 공고는 2월 26일에 있을 예정이래요. 그러니까 보통 입주자 모집 공고는 이제 나왔다 하면은 우리가 보통 기사로 접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문자를 먼저 받는다면 내가 4일 먼저 공고 예정이라는 거를 알게 돼서 제가 만약에 이제 예치금이 들어가 있지 않다 혹은 이제 세대주가 청약이 가점이 높은 사람으로 바꿔놨어야 되는데 못 바꿨다라고 하면은 그 사이에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게 이제 청약폼 홈페이지인데요. 컴퓨터로 들어가서 보이시는 화면이고 어플에서도 비슷한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청약 일정 하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특별 공급이 이제 신청할 수 있는 란이 있고 또 1순위, 2순위, 무순위가 있는데요. 무순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줍줍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무순위가 지역 상관없이 할 수가 있어서 좀 좋았는데 이제는 자기 그 지역만 해당이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좀 다른 지역 분들한테는 좀 안 좋은 상황이 됐죠. 여기에서 모집 공고 단지 청약 연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청약 연습을 직접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 당장 넣지는 못하더라도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넣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한 번씩 다 해봤어요. 그리고 이 세 번째 메뉴에 보시면은 청약 가점 계산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청약 가점 계산기를 통해서 점수 모른다고 대답하셨던 분들 한번 정확한 점수를 계산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청약 가점 계산기에 들어가면 나오는 화면이에요. 무주택 기간을 여기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부양 가족 수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 가입하신 날짜를 넣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점수가 나오는데요. 한번 지금 이제 계산을 해보셔도 되거든요. 무주택 점수는 최대 32점이에요. 내가 무주택 기간이 얼마나 됐었는지 한번 보시면서 점수를 대충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부양가족 점수는 다른 가족이 없고 나 혼자여도 5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수가 0이어도 5점, 그리고 가족 그 이후로 이제 가족 수가 생길 때마다 5점씩이 추가가 되고요. 전체가 나를 포함했을 때 7명, 그리고 이제 그냥 가족만 봤을 때 6명이죠. 이럴 때 35점으로 최고점이에요. 8명, 9명이어도 이제 점수는 35점까지만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 점수는 최대한 17점이 돼요. 최대 점수는 여기에 이제 무주택, 부양가족, 청약 통장 점수까지 다 합쳐서 84점이 최고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흑석동에 있는 자이 아파트의 최고 점수가 84점이었다고. 그분은 15년 이상 이제 무주택자셨고 가족은 6명 이상이시고 청약 통장을 15년 이상 가입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런 분이 이제 84점으로 그 흑석동 자이에 당첨이 되신 겁니다. 대단하죠. 여기에 이제 청약통장 점수에서 한 가지 체크를 할 거는 우리가 이제 청약할 때는 성인부터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통장을 가입을 해줘서 15년이 지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만 19세부터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 17세 생일에 청약통장을 가입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제 그렇게 우연찮게 그렇게 한 거지만 2만 원짜리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기 전에 나머지 예치금을 맞춰주면은 가장 이상적이고요. 그거는 이제 민영 아파트 도전할 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공공을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매달 10만 원씩을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공공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순위를 매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으신 분들이 꽤 상당 부분 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당첨이 되시는데 10만 원씩 10년 이상
무주택자로 있으면서 이제 통장을 계속 굴려나가셔야 돼요.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가 이제 될 때까지. 그래서 사실 저는 좀 권하지는 않는 부분이에요. 무주택자로 10년 이상 있는 것보다 이제 제가 최근에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도 상담하고 하면서 보니까 2년마다 이제 그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주택을 이제 매입을 했다가 또 이제 이렇게 갈아타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굉장히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소득이 좀 늘어나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족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배우자는 무조건 다 포함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배우자가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그게 나의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를 아무리 하더라도 배우자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유주택자의 경우에는 청약을 신청을 하실 때 조금 당첨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청약 당첨이 되길 원한다고 하면은 이제 처분을 하셔도 되는데, 처분을 하셔야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상승이 될 것 같은 아파트, 좀 괜찮은 아파트인데 굳이 청약을 하기 위해서 파시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이제 보시면서 내가 무주택자가 됐을 때 그때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은 주민등록 등본상에 같이 있어야만 부양가족으로 포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특별공급이거든요. 특별공급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내가 이 가운데 가능한 게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일단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되는 이제 그런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생애 최초는 지금까지 주택을 한 번도 구입하지 않은 경우예요. 그렇지만 단 이때 생애 최초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배우자가 없다면 이제 자녀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에 맞는 경우 특별 공급으로 도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좀 제가 그래도 많은 분들이 가능성이 있는 게 중소기업 근무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간혹 이제 가족분 중에서 장애인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 기간 추천의 경우에는 다른 것들하고는 다르게 모집 공고일 이전에 별도로 신청을 하고 당첨자를 선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공급 청약 요건은 이렇게 청약 예치금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서울특별시는 300, 인천은 250, 경기도 2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내 주소지 기준이에요. 청약 지역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서울에 살고 있다면은 300만 원이 내 통장에 들어 있어야지만 그 아파트에 청약을 할 수가 있고요. 경기도나 인천에 있는 아파트를 신청을 하더라도 내가 서울 사람이면 서울 기준에 맞춰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기간특공 장애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장애인 특별 공급은 서울, 경기, 인천에서 이쪽에 각각 물량이 배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사이트에서 각각의 사이트에서 이제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알람 신청을 해놓으면은 이쪽에 있는 그 안내로 링크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새로운 장애인 특별공급 단지가 이렇게 공지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지금 변경이 돼서 변경 공지가 한 번이 더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고 당첨자 발표 일자가 되면은 당첨자 발표도 같이 여기 리스트에 나오게 됩니다. 이게 서울시의 내용을 보여드리는 거고, 경기도청에 가면은 경기도청만의 리스트가 따로 있고요. 인천시에 가면 인천시의 리스트가 따로 있습니다. 이제 같은 아파트지만 각각 시청, 도청별로 나온다는 부분이 거죠. 그리고 신청은 사이트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사이트에서는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주민센터를 가셔서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근데 주민센터 직원들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주민센터에 가서 접수를 할 때, 이 점수로는 당첨되기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당첨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탁상행정으로 자기들이 이제 그냥 이제 보는 걸로 해서 된다 만다 그런데 실제로는 넣어봐야 돼요. 뒤에 보시면은 점수가 나오는데요. 그 점수를 한번 보시면 어떤 경우들이 이제 운이 있으면은 될 수도 있고 아니 안 될 수도 있고 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되신 다음에도 이제 당첨이 됐다고 해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분양 일정을 보시면 분양 일정 캘린더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 아파트는 5월 31일에 특별 공급 접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1순위 접수가 있었고, 그런데 이 아파트에 이제 여기서 당첨이 된 경우에 여기에서 접수를 하셔야 돼요. 청약홈에 들어가서 접수를 하지 않으면 탈락입니다. 그리고 청약홈 이제 당첨자 발표가 일주일 후에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는 두 개의 단지를 같이 동시에 분양을 했고요. 같이 하면서 발표를 날짜를 달리 줬어요. 이럴 경우에는 두 가지를 다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둘 다 넣어서 이제 당첨이 먼저 된 걸로 해서 계약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다르게 이제 두 가지 아파트가 전혀 다른 단지가 같은 날 발표를 한다. 그런데 내가 두 개 다 넣었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 다 당첨이 됐을 때 탈락해요. 두 가지 모두 다 당첨이 되면은 아예 탈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첨자 발표 일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당첨자 발표일을 이제 짧게 당발일이라고 하는데요. 당발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반드시 한 개만 선택을 하셔서 넣으셔야 되고요. 이것처럼 따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경우는 이제 그 청약 경쟁률 좀 이제 높게 하려고, 분산되지 않게 하려고 날짜를 아마 다르게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신규 공지를 보시면 이렇게 재추천 제한 기간이 있는데요. 6개월 동안 다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렸었던 여기에서 여기서 당첨이 됐지만 내가 접수를 하지 않으면 6개월 동안 나는 청약에 다른 이제 장애인 공급에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청을 언제 주민센터에 가서 하게끔 구비 서류 준비해라라고 했고요. 여기 이제 구비 서류 오른쪽에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배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울은 배정이 74 타입, 74A 타입에 한 개만 배정이 되어 있고요. 84A 타입에 하나가 되어 있어요. 예비는 항상 이 확정의 3배수를 책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명이 있고, 만약에 이 한 사람이 여기에서 접수를 하지 않아서 탈락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여기에 구비 서류가 봤는데 뭔가가 미비하다라고 해서 탈락을 할 경우에는 예비 당첨자 중에서 당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바로 다음 사람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나중에 추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특별 공급의 배점이에요. 장애 정도에 따라서 점수가 이제 배정이 되고요. 그리고 무주택 기간에 따라서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의 그 장애인이신 경우에 점수가 몇 점인지를 이제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점수를 보시고 기존에 나와 있었던
아파트들의 결과를 또 한번 보시고서 비교를 해보고 내가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정도의 아파트,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곳도 나는 될 수 있는 점수구나. 아니면은, 나는 인기가 많은 곳은 가면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조금 낮은 단계,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경기도 쪽에, 공지 나온 부분을 이제 일부 발췌를 해온 거예요. 같은 아파트 단지고요. 광주에 있는 오포자이의 C3 블럭인데, 여기에 기간 추천에 배정되어 있는 물량들을 이제 전체 표로 안내를 해줬어요. 그래서 장애인 특별 공급의 경우에는 경기도에는 이렇게 물량이 많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이 아파트 자체가 경기도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 이외 지역인 서울과 인천에는 이제 2채씩 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특별 공급만 특별히 요 3개의 단지가 이렇게 교차로 그 물량들이 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게 이제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은 경기도, 서울, 인천 구분 별도로 하지 않고 통합해서 인원을 배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서울, 경기, 인천이 아닌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이제 서울에 있다 보니까 이 서울과 경기도, 인천을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드리는 설명들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해당 지역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 결과예요. 당첨자 발표가 나온 결과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74A 타입의 한 채, 84A 타입의 한 채가 당첨자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요 분이 확정이 되셨어요. 점수는 63점으로 확정이 되셨고요. 84A는 63점, 똑같이 63점이신 분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점수가 차순위이신 분들이 예비로 3분이 예비로 당첨이 되셨어요. 이분들은 예비라서 당첨 가능성은 있지만 당첨이 모두 다 되는 거는 사실 아니죠. 그리고 이 경기도 쪽에는 아까 배정이 조금 더 많이 있었잖아요. 경기도 쪽에 배정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왔어요. 경기도 쪽을 보시면 점수가 어때요? 서울보다 좀 낮죠. 좀 의외였는데, 74C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배정된 물량도 많지만 최저점도 굉장히 낮은 점수도 당첨이 되셨어요. 18점인데도 당첨되신 분이 계셨어요. 예비기는 하네요. 그래서 확정인 경우에도 31점으로도 당첨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것 때문에 내가 서울 사람이지만 경기도로 가겠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만약에 지역을 이제 옮기실 때는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 점수 중에 장애인 배점 중에서 거주 기간이 있어요. 해당 지역에 거주 기간이 이제 15점까지 배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약홈에다가 신청을 한 결과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 공급 그 청약 접수가 있었던 날 접수를 하신 분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일 앞에 있는 62제곱 경우에 A 타입의 경우에 기간 추천 물량 배정이 3개가 있었고요. 여기에 당첨자가 이제 3명을 뽑았죠. 그래서 3명이 당첨자가 있었는데 모두 다 접수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비 같은 경우에는 1명만 접수를 하셨네요. 이분은 나머지 8분은 내가 넣더라도 떨어질 것 같아서 당첨 가능성이 적다라고 보시고서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다자녀를 한번 보세요. 배정이 3개가 됐는데 여기에는 해당 지역에 아무도 지원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기타 경기 지역에서 넣으신 분은 이제 당첨이 확정이 되신 거고요. 그리고 남는 2개의 물량은 이제 나머지 여기에서 당첨되지 못하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하게 됩니다. 점수 같은 거 이제 순위 없고요. 여기서는 이제 추첨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아래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부분들도 보시면은 다 아래 한 명씩이 적게 신청하신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뭐냐면 청약홈에서 특별 공급에 신청을 안 하신 거예요. 그 기간 추천으로 해서 먼저 당첨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에 다 하나씩 물량이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하나씩이 남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분들하고 같이 해서 배정되지 않은 물량에 대해서는 추첨을 하게 됩니다. 아, 네, 맞아요. 현우님. 이게 다자녀인 분들은 아무래도 가족 수가 많기 때문에 작은 평형은 선호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작아도 5 식구가 살기에 우린 괜찮다라고 하면은 넣을 만하죠. 그래서 왜냐면 그 상승폭은 적겠지만 그래도 이제 다른 큰 평수가 오를 때 작은 평수도 같이 오르니까요. '아예 당첨되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자녀인 경우에 이제 점수가 낮다면 이런 것도 공략을 해볼 만합니다. 이번에는 중소기업 특별 공급에 대한 부분인데요. 중소기업 특별 공급은 이쪽에서 이제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 또 다른 장애인 단지에 이제 신청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릴 중소기업은 조금 다릅니다. 네네. 다른 전형으로 하실 수가 있다면은 이제 그 부분에선 제약이 없겠죠. 중소기업 특별 공급에 서는 일단 이제 여기서도 관할하는 곳이 뭐 서울, 경기, 인천 별도로는 있지만 일단 아까 이제 통합해서 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는 하나의 사이트에서 하게 돼요. 여기에는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 특별 공급의 이제 전체 공고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신청을 하는 사이트가 이쪽입니다. 여기에서 알림마당에 주택 특별 공급 사업 공고라는 란으로 들어가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안에서 이제 같은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광주 오포자이를 이제 공고가 나왔었던 안내를 지금 가지고 왔어요. 앞에서 배정됐었던 그 물량들이에요. 여기에 중소기업 특별 공급으로는 이만큼의 물량이 배정되어 있다라고 이제 게시가 나온 거고요. 여기에서 온라인 신청을 했으면 이제 당첨자 발표는 각각의 지방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경기도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지역의 이제 아파트이기 때문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 사이트에 결과가 나오게 돼요. 내가 서울 사람이지만 서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경기도 아파트는 경기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청약홈에서 접수를 하지 않으시면 탈락하시게 돼요. 그리고 청약홈에 동일하게 발표가 나오게 되고요. 내가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인지를 아시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 이쪽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중소기업 범위 안에서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이라는 항목에 들어가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들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조금 많아요. 이런 것들을 첨부되어 있는 그 서류들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별도로 사대보험 같은 것들은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출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준비를 해보시면은 그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 안에 하실 수가 있어요. 중소기업 특별 공급 대상자이신 분들은 일단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잖아요.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은근히 회사 일에 바빠가지고 치여서 이런 것들을 놓치시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 집 마련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이제 회사 업무만큼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연습을 한번 꼭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서류를 이거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거는 누구에게 얘기를 해서 받을 수 있는지, 회사에다가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배점표인데요. 중소기업 재직 기간마다 이제 3점씩이 부여가 돼요. 그런데 이직을 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다니던 회사의 회사 개수의 이제 2배만큼을 빼게 돼요. 그래서 뭐 한 20년을 다녀야 고점에 이렇게 높은 점수가 나온다고들 하시는데, 사실 제가 회사를 20년 가까이 다녀보니까 그렇게 저는 그렇게 오래 다니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저도 사실 이제 그런 20년 가까이 무주택자로 살았고요. 그래서 충분히 중소기업을 그렇게 다니셨으면은 충분히 이제 중소기업 특별 공급으로 당첨 받으실 만하시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점수가 낮아도 이제 당첨 가능성이 적지 않으니까 한번 잘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자녀 수에 따라서 점수가 추가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그 주택 건설하는 소재지하고 나의 직장하고의 거리가 6km 이내면은 5점을 가산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할 경우에는 좀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감점 요인이 또 있는데, 제가 아까 장애인은 6개월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1년 이내에 내가 당첨이 됐는데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청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1년 안에 다른 중소기업에다가 또 지원을 했을 때 10점을 감점을 하게 돼요. 그리고 1년에서 2년 초과일 경우, 2년 이내일 경우에는 5점이. 아, 신혼특공이 이미 되셨어요? 그러면 안 되세요. 특별 공급이라는 거는 한 가족이 딱 한 번만, 평생 한 번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특공 되셨으면 정말 운이 좋으신 건데요. 그곳에서 그 아파트 잘 키워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아파트? 아, 특별 공급으로 두 채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중소기업 특별 공급의 커트라인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계속 말씀드렸던 광주 오포자이인데요. 중소기업으로 해서 중소기업 특별 공급으로 이제 최저 가점이 62타입은 이제 아무래도 작은 평수다 보니까 49점이신 분이 당첨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수들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죠. 그런데 오늘 발표됐던 곳이에요. 화성에 있는 봉담 자이 프라이드 시티. 여기는 당첨 컷이 25점, 21점, 17점 이렇게 돼요. 굉장히 낮은 점수도 당첨이 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내가 거주하는 지역 혹은 내가 넣을 수 있는 곳이고 내가 충분히 이사를 갈 수 있는 지역에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왠지 조금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올 것 같다라고 보시면은 이런 데다가 지원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CTOCL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발표한 아파트예요. 여기에도 이제 커트라인이 47점, 43점, 62점, 38점 이렇게 당첨이 됐는데요. 제가 이 예제를 가져온 이유가 아까도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국인의 84 A타입 사랑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A타입과 B타입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분은 A타입 넣으셨으면 딱 떨어지셨겠죠. 그런데 B타입을 넣어서 38점이신 분이 당첨이 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분은 운이 좋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프루지오라고 작년에 이병헌 씨가 굉장히 열심히 광고를 하셨던 아파트인데요. 딱 1년 전쯤에 이제 공급을 했었어요. 여기에서 커트라인을 한번 보시면은 뭐 봉담자리도 물론 이제 낮은 편이지만 여기는 한 자릿수도 됐어요. 9점. 제가 알기로 9점이 거의 최저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9점이신 분이 7사가 됐어요. 굉장히
운이 좋은 거죠. 이때 여기가 조금 이제 주변 시세보다 약간 비싸게 분양을 했다라고 해서 욕을 많이 먹었었던 곳인데, 그래도 여기 이제 그 전매 제한이 풀리고 난 다음에 여기는 그 규제 지역이 되기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6개월 지나고 나서 전매가 가능한 단지인데, 전매 제한이 풀리고 나니까 지금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여기에 10점대로 당첨이 되셨어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특별 공급 지원이 가능하신 분이라면은 이렇게 적은 점수이더라도, 그리고 또 특히나 이렇게 이 검루프처럼 욕을 먹는 단지이더라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지원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장애인 특별 공급 그 문자 서비스, 문자 신청하는 사이트예요. 여기 추천 명단 나왔던 게 아까 설명드렸었던 당첨자 나왔었던 그 리스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이제 이 사이트에서 특별 공급 문자 알림이 서비스가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장애인이 아니어도, 서울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여기에 내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문자 알림이 서비스가 오게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문자가 바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에 자료를 만들면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사전 청약이 있더라고요. 네네. 청약통장에 돈이, 이거는 이제 청약통장 돈 세팅은 이미 되어 있었던 거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던 그거 이제 서울 사람이면 300만 원 그런 식으로 해서 금액은 청약통장을 6개월 이상 가입을 해야 되는 조건에 맞췄고, 그리고 그 예치금도 동일하게 이제 다 되어 있는데, 이 점수 9점이라는 거는 청약통장 그 기간 이런 일반 공급하고는 전혀 달라요. 중소기업 점수거든요. 중소기업 재직 기간에 따른 점수가 9점이라는 거예요. 중소기업 네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제가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보여드렸었던 이 내용들이 저만 혼자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기 경기도 아파트인 경우에는 경기 지방 중소기업청 이런 데 들어가시면은 그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아까 설명드린 거에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보이시죠? 주민등록 세대 구성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돼요. 특별공급은 무주택이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뭐 좋다고 해야 될까요? 모집 공고일 현재만 무주택이시면 돼요. 이게 생애추초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주택을 가진 적이 없어야지만 되는데, 그래도 이제 기간 추천은 모집 공고일 현재만 무주택일 때 가능합니다. 소형 저가주택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 소형은 이제 60제곱미터 미만인 거고, 저가주택은 8천만 원. 그리고 이제 투기 가열 지역에서는 1억 3천만 원까지를 저가주택인데, 그 경우는 가능하세요. 해당이 안 되나요? 유주택자가 일반 청약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 청약으로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1순위로 해서 하실 수는 있는데,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유주택자가 내 주택을 처분을 하겠다고 서약을 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그게 2순위고, 이게 두 번째 정도 레벨이고, 그리고 아예 나는 처분도 안 하고 그냥 유주택자인 상태에서 할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세 번째 레벨인데, 거의 무주택자가 다 배정을 받는 추세예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유주택자가 가져갈 수 있는 경우가 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처분을 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전 청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에도 사전 청약이 있었는데 우리는 사실 이제 과거를 잘 그 교훈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사전 청약이 진행이 됐었던 게 10년 정도 후에 아파트 입주를 했다고 해요. 내가 접수를 하고 10년 동안 나는 무주택자로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사이에 내가 분양 만약에 못 받으면은 그냥 이제 다른 주변에 있는 다른 아파트라도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사전 청약에 너무 매달리지 않는 게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말씀 드려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요. 죄송합니다. 요즘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니고 이게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으시면 상관없어요. 주택수에 포함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안 되었던 기간이기 때문에 그게 무주택 기간으로 다 포함이 됐었고 생애 최초도 뭐 가능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이제 다 주택수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취득을 하셨고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상태이시면은 안타깝게도 안 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거를 현재는 아니시고 뭐 그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신다. 여기에 전입한 사람이 없고 업무용으로 변환하신다. 그래서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주택수 포함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1주택을 세팅을 하고 또 다른 이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저의 또 다른 투자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제 경매로 해가지고 공장 같은 것들, 공장이나 뭐 토지 같은 것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공장을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1000평 정도가 되는 공장이고요. 이게 이제 15억 6천이라서 대략 뭐 평당 한 150만 원 정도로 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이즘의 시세가 평당 200만 원까지 갔어요. 제가 이제 이 잔금을 치렀을 때 즈음에. 그래서 이게 경매 투자로 눈을 돌리면서 아무튼 오를 만한 지역으로 알아보면서 바로 낙찰 받자마자 이제 시세 차익이 생기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여기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호재가 있는 곳이었는데요. 이 새로운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가 뚫리는 나들목이었어요. 그래서 나들목에서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이제 공장을 받았고 이쪽에 또 이제 얼마 전에 다른 지인분이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또 드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모두 다 드렸고요. 한번 질문 추가로 주신 거 볼게요.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종합소득세 산정 시 2주택으로 보고 네, 일반적으로 청약 시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게 맞고요. 종합소득세 산정할 때 2주택으로 보는데 이거를 구청에 가셔서 이게 종합소득세 산정할 때 12억 초과일 경우에 이제 불리한 걸로 알거든요. 근데 세무서에 1주택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하면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무서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부모님과 같이 사시는데 세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 부부는 부모님의 명의의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 네, 맞아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주민등록 등본상 같이 되어 있는 누군가가 주택이 있다라고 하면은 무주택 세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청약을 만약에 하시려면은 이제 주소가 달리 분리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를 나오시거나 하셔야 됩니다. 아파트 1주택 보유 중이신데 아파트 추가 구입 시 주택수에 포함이 이제 업무용으로 하시면은 포함 안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주거용으로 해서 누군가 전입신고를 한다라고 하면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파텔이잖아요. 사본 경험상 추천을 좀 안 드려요. 이게 이제 매도가 쉽지가 않아요. 제 지인도 지금 그 분당에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에 있는 오피스텔을 팔고 싶은데 그게 팔리지 않아서 지금 1년 가까이 보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파텔보다는 다른 쪽으로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사는 주택수랑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세금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만 17세? 만 17세로는 못 받으시고 만 17세 생일에 청약 통장을 이제 개설을 해서 만 19세 때 성인이 되면은 청약 도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인이 돼서 성인의 자격으로 이제 청약을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그 주택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장애인 특별 공급은 주거용 오피스텔 가지고 있어도 분양 가능한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쓰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전입이 되어 있고 그 주택수에 포함이 되면은 유주택자세요. 그래서 불가능하신 거죠. 무주택자 상태가 아니라서.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며 1주택으로 본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 아시면 네, 다세대 주택도 빌라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는 아파트하고 단독주택하고 다세대 주택 그리고 뭐 다가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 그리고 오피스텔 중에서 전입을 하는 이제 그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주거용으로 쓰는 것들은 이제 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서울 거주자여도 경기도의 청약을 일반 분양에 하실 수는 있는데 당첨 가능성 굉장히 낮으세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입 신고되어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택수 기준 네네. 청약은 3세 때 만들어 놓은 것 있어도 아니요. 다시 가입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사용을 만 19세에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세에 만들던 만 17세 생일에 만들던 청약 그 통장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드세요. 왜냐면은 몇 년 후에 뭐 몇 년만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릴게요. 저희 남편 통장으로 당첨이 됐는데요. 당첨이 되면은 그 돈은 내가 그냥 별도로 해약을 하고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약을 할 때 다시 가입을 해요. 그래서 이제 2만 원짜리를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은 사실 그 통장에서 못 쓰죠. 제 통장도 사실 유주택자 가족이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해요. 뭐 지방에 비규제 지역으로 이제 도전을 해볼 수는 있지만 뭐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너무 이제 과열되어 있어서. 그런데 몇 년후를 생각하는 거죠. 통장 가입 기간이 최고가 15년이잖아요. 우리가 15년 후에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15년 후에 제가 주택이 없으면 저는 청약 도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 회생 중에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기존에 가능할 수도 있는데 한번 그 개인 회생의 조건을 한번 따져보세요. 제가 아는 지인이 개인 회생 신청 중인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집을 낙찰을 받고 싶지만 개인 회생 중이라서 그걸 받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받으면 그 생긴 재산을 뺏길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청약 접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회생의 문제가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버지가 단독 주택 보유해서 살고 저는 30세 이상이면
주택 내 세대주로 준비할 수 있나요? 단독주택을 보유.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 분리가 불가능하거든요. 한 호수에 2개의 세대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독주택은 그게 구분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주민센터의 직원에 따라서 다르다고 들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까다롭게 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한번 그 주민센터에 알아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청약통장 없애는 게 가장 후회스러운 행동인데, 사실 저도 그랬었거든요. 안타깝네요. 제 명의로 이주택되어 있는데 하나는 어머니께서 입주하신 집이지만 60대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은 세 자녀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집을 처분한다고 하면 다자는 네, 현우님, 도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아파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가 지금 계속해서 상승이 지금 거주지가 어디신지는 모르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 내년까지도 공급 물량이 없어요. 공급 물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도 같이 복합이 되어 있지만 전세가 계속 오르고 있고, 그에 따라서 또 매매가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그거를 팔고 다자녀로 넣어서 당첨된다는 이제 보장이 있으면은 가능한데, 점수를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자녀 특공도 이제 점수 기존에 당첨되신 분들이 몇 점에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거주자는 경기도 지역 아파트만 청약이 가능하시죠. 근데 특별공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차가 가능해요. 경기도 사람이 인천 것도 가능하고 서울 것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게 일반 분양일 경우에는 거의 다 당해에서 마감이 돼요. 그러니까 못 넣는다는 건 아니고요. 넣을 수는 있는데 당첨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쪽은 이제 더 그렇고, 경기도 쪽도 그렇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서울은 서울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보셨겠지만 그 경쟁률이 100대 1이 넘거든요. 서울 사람만.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주민께서 이제 하셔도 가능성이 조금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임대로 있으며 종료까지 4년 남았는데 계약 종료 후 분양 우선권이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게 주변에 있는 시세를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 동생이 지금 동일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동생 같은 경우에는 주변 시세가 계속 오르고 있는 게 눈에 보여서 바로 지금 10년 안 채우고 그 전에 분양 우선권 사용해서 오래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주변 시세보다 지금 이미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가 보장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공공임대 반납하고 몇 년 있다가 청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년 종료 후에 그때 가서 분양을 도전을 하시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대출 부분, 아빠 명의를 청약하고 싶은데 소득이 아예 없으셔서 그래도 계약금까지 낸다 해주는 대출이 일단 대출은 대략 연간 뭐 2천만 원, 그러니까 월 한 200만 원 정도 이상의 카드 사용만 있어도 대출은 중도금 대출은 가능은 하시거든요. 근데 요즘에 뭐 DTI니 LTV니 뭐 이렇게 좀 많이 나와서 서민이시면은 그래도 서민이고 뭐 고가가 아닌 경우에는 그래도 가능은 하실 거예요. 넣고 싶어도 소득이 적어서 전세 대출도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두 분 다 서울이시고.
네, 그래서 한번 대출 부분은 일단은 중도금은 다 그 집단 대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카드 사용하는 그 정도만으로도 가능은 하시니까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주 중이시고 3기 사전 청약 계약 쭉 생각 중이시다. 아파트는 단지가 아니라 네, 나홀로 아파트는 아무래도 많이 안 오르더라고요. 3기 사전 청약 좀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다른 거 부평 쪽이시면은 그래도 지금 그 전매 제한 풀린 것들이 나오는 것들도 있을 거거든요. 뭐 프리미엄이 조금 붙기는 했지만 그런 게 어떨까? 뭐 아까 건루프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 한번 보시는 게 나중을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전 청약으로 해서 이제 한참 후에 내 집이 생길 때까지 이제 약간은 희망 고문으로 지내셔야 되거든요. 경매 매물 같은 경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저는 경매로 수익을 방금 이제 설명을 한 가지 사례를 들려드린 것처럼 경매로 해서도 좀 충분히 조건이 괜찮으면은 좋다고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답변은 다 드린 것 같아요.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요. 제가 그것까지는 공부가 조금 덜 되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5가족이신데 강윤경님 것까지만 답변 드릴게요. 5가족이신데 대학 입학으로 주소가 다른 곳으로 되어져 있고 6월 기준으로 미성년자가 아니어서 다전 특경을 못 하신다고요. 내 거주지랑 떨어진 광역시에 지원 어떤 것으로 해야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제 넣으신다는 게 부모님 명의로 넣으신다는 것 같고요. 거주지하고 떨어진 광역시. 일단은 수도권 쪽으로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딱히 제가 어떤 특정한 곳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뭐 지역이라던가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뭐 나중에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상담을 해드릴게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잠깐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트렌드 에듀라는 이제 곳에서 경매와 관련해서 이제 실전형으로 교육을 하고 경매 무한 1:1 멘토링을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이제 개인에 따라서 청약이 가능하신 분들은 청약을 먼저 해야 되죠. 그리고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도 같이 상담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채널톡을 주셔도 되고요. 아까 박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기 남겨주시면은 오늘 그 수업했던 내용들 중에서 일부 편집을 해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